오늘은 활성산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활성산소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활성산소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활성산소가 우리 몸속에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어느 정도냐라는 건데요. 활성산소 때문에 각종 질병에 걸리기도 한다. 특히 암, 고혈압, 당뇨, 각종 염증 등등 엄청난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요, 저는 이 활성산소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생체 독성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는 해독을 한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그 독성 물질 해독하는 거, 뭘 없애는 거냐라는 건데요, 그게 바로 활성산소를 제거를 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활성산소 말 그대로 산소는 산소인데 활성되어진 산소는 뭐고 활성 안 되어진 산소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선 산소부터 뭔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건데요. N2는 전혀 사람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 질소는 과자 봉지 안에다가 집어넣어도 과자하고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과자가 그대로 보존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질소를 충진한 과자, 이러면은 이제 맛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지는, 즉 질소는 다른 물질하고 반응을 잘 하지 않는다. 하지만 산소는 반응한다. 그런데 활성산소라는 놈은 이런 공기 중에 들어있는 산소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강하게 반응하고, 심지어는 남을 분해를 시켜버리는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게 활성산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이제 눈에 보이게 표현을 해볼게요. 산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무를 태울 때도 사용되어지고, 나무를 장작불을 필 때 산소가 사용이 되어지죠. 이 정도로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 혹시 집에 쓰고 있는 것 중에 락스라고 들어보셨죠? 락스 속에 산소가 들어있습니다. 산소 원자 한 개가 들어있는데 그 락스로부터 산소가 떨어져 나오면서 화장실 청소를 할 때 그 벽에 붙어있는 각종 물질을 분해를 시켜버리는, 심지어는 락스 물에다가 옷을 담가 놓으면 옷이 탈색이 되어져 버리죠. 그건 뭐냐면 이 락스 성분에 들어있는 산소가, 즉 색깔을 띠는 분자를 분해를 시켜버린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그 활성산소인 겁니다. 그런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서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활성산소는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라는 건데요. 활성산소는요, 이런 세포에서 발생되어진다. 세포를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이런 세포가 우리 몸속에 수십조 개가 붙어서 만들어진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 활성산소가 발생하는 곳은 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이 속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세포의 안쪽 여기에서 활성산소가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이 발생하는 곳이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발생한다라는 거죠. 미토콘드리아에서 얼마나 많이 발생할까요? 라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활성산소 발생량은 우리가 호흡하는 총량의 5% 정도가 발생한다. 하루에 인간이 사용하는 산소의 양은요 16kg 정도 되고, 16kg의 5%는 800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800g 정도 발생한다. 락스. 이런 것들이 800g이 우리 몸에서 매일 발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엉망되겠죠. 그만큼 무서운 독성 물질이 바로 이 활성산소이다. 자, 이러한 활성산소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될까요? 라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서 발생되어지는 거 어떻게 없앨까요? 라는 겁니다.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선은 이 활성산소가 어떤 놈이냐라는 건데, 결국은요, 활성산소, 일반적인 산소가 전자를 잃어버린 놈입니다. 공기 중에 있는 산소는 적당하게 반응을 하는데 이 산소가 전자가 한 개가 없어져 버리면 반응성이 뛰어난 산소가 된다. 또는 전자가 원래 있어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이 있어 버리면 또 반응성을 높인다. 그래서 전자가 너무 많아지거나 전자가 너무 줄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되도록 해 주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전자가 부족하거나 또는 전자가 남아있으니까 전자를 공급을 해주면 되는 거죠. 몸속에다가 전자를 공급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하는 방법이 뭐냐면 마이너스 이온 공기다. 공기 중에 전자가 떠다닙니다. 그런 전자를 우리 몸속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죠. 넣어주는 방법, 그걸 제가 지금부터 영상을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중에 들어있는 전자, 그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가? 그 비밀을 술꾼들은 알고 있다. 뭐라 설명할 수는 없어도 물이 콸콸 흐르고 산들바람이 부는 곳에서는 술잔을 하염없이 비우게 된다는 것을. 서울에서 마시는 거 어떤 그 술량하고 여기 이렇게 산에서 마시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한 3배 이상 나는 것 같습니다. 바람 속에 숨어 있는 어떤 비밀스런 존재가 술꾼들을 이토록 과음하게 만드는 것일까?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 호리구치 비영원을 찾아 시곡구 북단 다카마츠시에 있는 이 비영원은 음이온, 즉 마이너스 이온으로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이다. 청정한 자연 속에 많이 떠돌아다니는 음이온을 기계적으로 발생시켜서 난치병을 치료하는 전문 비영원인데, 당뇨병과 각종 암 치료에 음이온이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지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쥐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나서기로 했는데 오니시 노부이코 씨가 흔쾌히 나서주었다. 술과 고기를 즐기고 난 후에 혈액이 어떻게 변하는가, 마이너스 이온, 음이온은 그것을 어떻게 풀어주는가, 우리 눈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 조상들이 왜 냇가에서 술 드시는 것을 그토록 즐겼는지,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금도 물가에 앉아 고기를 구우면서 과음해도 좋다고 생각하는지, 그 비밀이 속 시원하게 풀릴 것이다. 오니시 씨는 그렇게 많이 마시고 먹지 않은 상태였다. 고기를 10저름이나 먹었을까. 그리고 맥주는 3잔밖에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무슨 변화가 나타날까. 취재팀은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결과는 생각보다 매우 끔찍한 것이었다. 술과 고기는 건강에 별로 좋지 않다. 수도 없이 들어온 이야기지만 모니터에 나타난 적혈구의 상태가 끈적끈적하게 서로 달라붙어서 소위 말하는 떡처럼 엉켜 있었던 것이다. 그럼 정상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 오니시 씨에게 20분이 주어졌다. 그는 엉켜붙은 적혈구들을 위해서 짧은 시간 병원의 인공 폭포 곁에 앉아 있었을 뿐이다. 미리 설치해둔 음이온 측정기로 공기 중에 음이온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더니 1立方cm당 10,000개가 조금 넘는 수치였는데, 이 정도면 매우 양호한 상태라고 한다. 오니시 씨는 심호흡을 몇 번 하는 것으로 주어진 시간을 마감해 저 짧은 시간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겠는가. 그러나 술과 고기를 먹고 났을 때보다 이번 결과가 더 놀라웠다. 단 20분간의 휴식으로 오니시의 적혈구들은 생생하게 되살아났던 것이다. 포도송이처럼 싱싱한 적혈구와 떡이 돼버린 적혈구. 술과 고기는 모두 산성식품이라 체내에서 활성산소, 즉 양이온으로 변해 피를 엉키게 했던 것이고, 이 상태를 혈액이 산화됐다고 한다. 폭포 곁에서 맑은 공기를 들이마실 때 오니시 씨의 혈액 속에는 다량의 음이온이 들어가 적혈구를 제 모습으로 돌려주었던 것이다. まず活性酸素を消去するためにはですね、マイナスイオン以外にはないというふうに私は考えてますね。活性酸素を消去するものは電子なんですね。マイナスイオン電子が活性酸素を消去するわけですね。 자, 전자 구경 잘 하셨나요? 영상에서 보시면 적혈구가 이렇게 뭉친다. 이게 원래는요, 적혈구는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잘 엉겨붙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가 산화가 되어지면, 활성산소에 의해서 산화가 되어지면 얘네들이 서로 엉겨붙게 된다, 서로 잡아당기게 된다. 이러면 이제 혈액순환에 장애를 입는 거죠. 그런데 마이너스 이온 공기를 통해서 전자를 집어넣어주면 떨어지더라. 이게 실험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전자가 들어가서 뭉친 적혈구를 띄워주니까 혈액순환이 훨씬 더 잘 되고, 산소가 내 몸에 공급이 잘 되어지고, 또 뇌에도 산소 공급이 잘 되어지니까 자율신경 조절 능력이 올라간다. 호르몬 분비가 잘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서 활성산소가 발생하면 전자를 이 활성산소가 많이 뺏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활성산소를 제거를 하는 물질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내 몸에서 전자를 자꾸 빼앗기게 된다. 그래서 노화가 되어진다. 결국 항산화를 잘 시키면 항노화가 되어진다. 노화되는 것이 좀 더 천천히 가게 할 수 있다. 항산화시키는 물질들을 내 몸속에다 많이 넣어주면 되는 거죠. 또 아까 말씀드린 마이너스 이온 공기를 숨을 많이 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먹을 수 있는 항산화제 이런 것을 이제 알려드린다. 먹기만 해도 전자가 내 몸속에 쑥쑥쑥 들어오는 거 뭘까요? 네, 비타민C, 비타민 E, 글루타치온 이거 전부 다 먹어주면 먹어줄수록 항산화를 시켜준다. 왜 그러냐라는 건데요. 이 비타민 C 분자 구조를 잘 살펴보시면 이 비타민 C로부터 수소 H가 떨어져 나옵니다. 이 수소가 떨어져 나오는 것으로부터 전자 공급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타민 E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글루타치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활성산소가 엄청 많이 발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게 감당 못하게 되어지면 미토콘드리아 DNA가 파괴가 되어지고 그 파괴로 인해서 에너지 생성 능력이 부족해지고 에너지가 덜 생기니까 체온이 떨어지죠. 그래서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암세포가 점점 더 커진다라는 게 암이 발생하는 원리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입니다. 암이 걱정되시는 분, 자, 마이너스 이온 공기를 집안에서 항상 숨쉬고 살아라. 그 다음에 항산화제를 열심히 챙겨 먹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열심히 먹어봅시다. 그리고 점점 젊어져 봅시다. You are still in my mind. The truth is so